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원정 출산을 통한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한국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선을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브라이언 톰슨 CEO 총격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명문대학을 졸업한 수재로 평소 반문명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정신병력이 있는 흑인 노숙자를 제압하려다 숨지게 한 백인 청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뉴욕주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한 초과 판매세 수입을 주민들에게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개인은 $300, 가정에는 $500가 지급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원정 출산을 통한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출생 시민권 폐지 등 이민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인 문제로 확대 범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정권 인수위원회가 출생 시민권 폐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위의 행정명령 초안은 여권과 같이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기관에서의 서류 발급 요건을 바꾸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 정권 인수위는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명령이나 규칙 제정을 통해 관광비자 등의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광비자는 통상 10년 기한으로 발급되며 관광객은 한 번 입국 시 6개월가량 체류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민자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해 미국으로 쉽게 들어오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정권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이 모든 권력 수단을 동원해 약속을 이행하고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단번에 고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측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즉각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행정명령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자, 미국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자는 시민권을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조계는 트럼프 당선인이 헌법을 위배해 이를 폐지할 권한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인터뷰에서 행정명령이 헌법을 우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국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선을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국무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탄핵 표결 무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소통 상대가 누가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며 한국 내 정치적 절차는 당연히 한국의 법률과 헌법하에 전개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및 탄핵 표결, 표결 무산 등으로 혼란한 한국 상황에 관해 정치적 이견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보길 원하고 지난 며칠간 기쁘게 목도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한국 내 정치적 혼돈 상황이 한미 간 외교 협의에 미칠 영향을 질문받자 한미 동맹은 여전히 철통 같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변인은 지난 4에서 5일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이었다가 계엄 선포 이후 무기한 연기된 한미 핵협의 그룹 회의와 도상 연습에 대해 일정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브라이언 톰슨 CEO 총격 살해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명문대학을 졸업한 수재로 평소 반문명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어제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톰슨 CEO 살해 용의자로 수배된 루이지 만조니를 어제 펜실베니아주 서부도시 알투나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를 알아본 매장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체포될 당시 용의자는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과 위조신분증 여러 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권총은 3D 프린터로 제조된 부품을 조합해 만들어 일련 번호가 없는 일명 유령총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조니는 건강보험사들이 의료보다 돈벌이에만 몰두한다고 비난하는 성명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만조니는 메릴랜드주에서 태어나 볼티모어의 사립고등학교인 길먼 스쿨을 2016년 졸업했고 당시 졸업생 대표로 연설했습니다. 펜실베니아대에서 컴퓨터 사이언스와 수학을 전공했으며 2020년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19년엔 스탠포드대에서 입학 전 프로그램 상담 책임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만조니는 평소 1980년대 미국을 공포에 몰아넣은 연쇄폭탄 테러범 유나바머를 흠모하고 인공지능과 스마트폰에 적대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등 반문명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 살해 사건 용의자가 체포된 맥도날드 매장이 때 아닌 곤경에 처했습니다. 해당 매장 직원이 경찰에 제보했다고 알려지면서 만조니를 옹호하는 주민들이 리뷰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총격 용의자 만조니가 체포된 펜실베니아주 알투나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에 엉뚱한 불똥이 튀었습니다. 인터넷 매체 엑시오는 누리꾼들이 해당 매장 직원이 만조니의 위치를 밀고 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알투나 지역 내 최소 3개의 맥도날드 매장이 성난 누리꾼들로부터 리뷰 폭격을 받고 있다며 수십 명의 이용자가 구글 지도 내 매장 리뷰란에 별점 1개를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누리꾼들은 동조자, 쥐, 배신자 등 격한 단어를 써가며 매장 직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글은 이런 리뷰 폭격에 대해 삭제 조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체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를 비롯한 미국의 민간 건강보험사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톰슨 CEO 살해 사건에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으며 일부 누리꾼들은 총격 용의자인 만조니에 동정적인 의견을 내놓는가 하면 심지어 영웅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정신병력이 있는 흑인 노숙자를 제압하려다 숨지게 한 백인 청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어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 12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2023년 5월 발생한 조널 릴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원 데니얼 페니에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 도중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페니는 판결이 내려지자 미소를 짓고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기분이 좋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사망한 릴리의 아버지와 유족들은 배심원의 판결에 큰 소리로 항의했고 또 다른 유족은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재판에서 페니의 변호사와 검사는 피고인의 정당 방위냐 과잉 폭력인지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안전, 정신 이상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골이 깊어진 인종 간 대립에 따른 분열 등 미국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 문제를 복합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릴리는 지난해 5월 1일 뉴욕 지하철에서 열차에 탑승한 뒤 겉옷을 바닥에 던지고 배고프고 목이 마르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동을 피웠고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페니가 팔로 6분간 릴리의 목을 졸라 릴리는 사망했습니다. 페니는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릴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페니는 정신질환자로부터 자신과 다른 승객을 보호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뉴욕주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한 초과 판매세 수입을 주민들에게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개인은 $300, 가정엔 $500가 지급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어제 최근 몇 년 동안 뉴욕주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판매세를 통한 전례 없는 수입이 발생했다며 이를 비싼 생활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 가정에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 환급이 시행되면 연소득이 $150,000 이하인 개인 납세자는 $300, 연소득이 $300,000 이하인 가정에는 $500가 지급됩니다. 뉴욕주 전체 납세자,
약 860만 명에게 30억 달러가 지급될 예정이며 뉴욕시는 364만 5천 명이 수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환급금은 주택 소유 여부나 신분에 관계없이 세금 보고를 한 모든 납세자들에게 지급됩니다. 호컬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나치게 높아진 뉴욕주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제안했으며 환급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가을부터 환급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는 맨해튼 혼잡통행료 할인 프로그램이 확정됐습니다.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저소득층은 50% 할인을 적용받게 되고 60가 남단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MTA가 공개한 할인 플랜은 먼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운전자는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은 주간 시간대에 승용 차에만 적용되며 이지패스 소지자들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연방조정 총소득이 5만 달러 이하로 신고됐거나 푸드스탬프 등 적격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가장 최근 과세연도에 국세청 1040 양식 또는 세금 신고서 사본과 WE 그리고 각종 정부 지원 프로그램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할인은 매달 10번의 운행이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되며 이후 남은 한 달 동안 적격 운전자에게는 50% 할인된 요금 4달러 50센트가 부과됩니다. 또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뉴욕주 조정 총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 운전자의 경우 한 해 동안 납부한 혼잡통행료 총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 차량 및 뉴욕시 스쿨버스 등에는 혼잡통행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스토어 크레딧 카드를 발급하는 은행들이 시행되지 않은 규제를 근거로 연체 이자율을 대폭 인상해 논란입니다. 특히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이와는 반대로 이자율을 올려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NBC는 스토어 크레딧 카드의 연체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은행들이 최근 이자율을 3에서 5%가량 인상한 주된 이유로 소비자 금융보호국의 연체료 상한 규제 발표가 지목됩니다.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올해 초 연체료 최고 한도를 기존 월 41달러에서 8달러로 인하하는 규정을 발표했으나 해당 규정은 은행들의 소송으로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5월 텍사스 법원은 규정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금융국의 규제가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이 시행도 되지 않은 규정을 내세워 이자율을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토어 크레딧 카드의 높은 이자율은 저소득층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신용 점수가 낮아 대형 금융기관에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기 어려워 스토어 크레딧 카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기준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 초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이자율에 반영한 업체는 전체의 37%에 불과했으며 이들 업체의 평균 인하폭도 전 분기 대비 0.13%포인트에 그쳐 기준금리 인하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유명 사전 출판사 메리엄 웹스터는 2024년 올해의 단어로 양극화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메리엄 웹스터는 올해 내내 자사 홈페이지의 단어 검색량은 미국과 전 세계의 복잡한 상황을 더 잘 이해하려는 미국인들의 욕구를 반영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메리엄 웹스터는 양극화에 대해 뚜렷이 대조되는 두 개의 대립으로의 분할, 특히 한 사회나 집단의 의견이나 신념, 이해관계가 연속해 걸치지 않고 양극단에만 집중된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올해 대선 기간 언론 매체가 양극화란 단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쉐린 가이드가 어제 발표한 뉴욕, 시카고, 워싱턴의 미쉐린 스타 랭킹에 뉴욕의 고급 한식당인 정식당이 미국 한식당 최초로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됐습니다. 정식당은 뉴욕에 문을 열었던 2011년에 처음으로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됐으며 2017년 뉴욕타임스가 정식당을 럭셔리한 한국의 디저트 메뉴로 소개한 적이 있으며 NBC에도 2016년 신세대 셰프들이 세계로 새 한국 요리를 가져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식당 외에 뉴욕 코리아타운 중심의
헤럴드 스퀘어 지하철역에 위치한 녹수는 원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됐으며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주옥도 새로운 원스타 레스토랑에 선정됐습니다. 파워볼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7일 밤 추첨에서 나온 1등 당첨 티켓이 팔린 곳은 퀸즈 파스슨 블러바드에 위치한 화려한 슈퍼마켓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에서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파워볼 1등 당첨자가 탄생했습니다. 이번 잭팟 당첨자는 상금 2억 5,600만 달러이며 30년에 걸쳐 나누어 모두 받거나 일시불로 1억 2,350만 달러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파워볼 역사상 가장 큰 당첨 액수는 지난해 11월 당첨된 20억 400만 달러였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3등 당첨 티켓이 팔려 5만 달러의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현재 운항하고 있는 인천 뉴욕 노선에 내년 5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차세대 항공기 A350을 추가 투입해 야간편도 매일 운항합니다. 따라서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일 주간과 야간 2회 운항을 하게 됩니다. 야간편은 뉴욕에서 0시 35분에 출발해 다음날 인천에 5시 10분 도착하고, 그리고 인천에서 21시에 출발하는 항공편은 같은 날 뉴욕에 23시에 도착하는 스케줄로 운영하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 35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기온이 크게 내려가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맑고 화창한 가운데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